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장중 중국에서 게임을 정신적 아편으로 비유하며 게임주가 일제히 하락했고, 이로 인해 중국의 통제와 규제는 일회성 움직임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일지도 모른다라는 인식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이로 인한 우려감에 우리 시장 금일 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여전히 지금의 조정이 멈추지 않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그날그날의 상황과 이후 전망에 대해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매매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은 이후에도 변화하는 상황들에 맞춰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주식대가에서 증권사 제휴를 맺어주시는 분들께 저희 주식대가 공식 리딩 1개월을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세요. 금일 카카오 게임즈는 중국이 텐센트의 이 왕자 영유라는 게임에 대해서 정신적 아편이라고 하는 등 강력한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는 중국의 게임주 전반적인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파노 등 중국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펄어비스부터 해서 우리나라 게임사 역시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도 이러한 업계 전체적인 부진에서 자유롭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업계 특성상 이 중국이라는 시장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큰데요. 2017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한한령을 조치하였고, 우리나라 게임 매출은 최소 10조 원, 최대 17조 5천억 원 가량이 이로 인해 증발한 것으로 좀 추산이 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중국 게임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48조 원가량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게임을 즐기는 인구만 해도 6억 7천만 명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중국 시장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서 게임 내 캐릭터나 의상, 콘텐츠 등을 아예 수정을 한다든지, 중국인 캐릭터나 의상도 심심치 않게 좀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판호 발급 등 문제로 중국 진출이 계속해서 어려워지자 좀 편법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배틀그라운드로 전 세계적인 흥행을 낸 크래프톤이 대표적입니다. 크래프톤은 지난 2018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글로벌 출시했지만 중국에서는 정작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서 이듬해 서비스를 종료를 했었는데요. 이후 텐센트가 화평 정영이라는 이름의 유사한 정도를 넘어서 아예 똑같은 게임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업데이트하면은 화평 정영으로 바뀌고 이용자의 데이터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크래프톤은 이 화평 정영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IPO를 준비하면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배분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판호를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텐센트와 크래프톤이 좀 편법을 사용한 것인데, 중국 정부가 이 주요 기업들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면서 판호 발급 역시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러한 편법도 이제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게임업계 자체적인 역량이 올라오면서 판호 문제가 정작 해결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게임업계가 이전처럼 이 중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인데요. 예전에야 중국 게임들은 사실 이 질 낮은 그래픽과 콘텐츠 등 우리나라 게임들에 비해서 퀄리티가 확연하게 떨어졌었지만, 중국의 게임사들이 이제는 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키웠고, 이제는 오히려 중국의 게임이 전 세계로 좀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 주변국뿐만 아니라 서구권까지도 흥행을 하면서 이제는 중국의 게임 개발 경쟁력도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번 중국 정부가 해외 게임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국의 게임사도 좀 규제를 하려는 조치가 나오면서 우려감은 더욱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타겟팅을 중국이 아닌 동남아시아나 인도, 북미 등 다른 시장으로 좀 돌려보고 있는데, 동남아나 인도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는 있다곤 하지만 아직 그 시장의 캐파가 의미 있는 수준까지는 되지가 못하고, 북미의 경우는 이미 이전부터 열려있던 곳이니만큼 경쟁 자체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중국이 게임 업계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게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규제를 하겠다 라기보다는 지난 40년간 이어온 이 개혁 개방 스탠스가 일부 주요 기업들의 집중된 성장으로 빈부격차와 기회 불평등이라는 부작용으로 심화가 되었고, 국민적인 불만이 높아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제와 규제로 스탠스를 바꾸는 와중에 주요 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된 부분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미국의 경우도 빅테크와의 전쟁을 불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정부 마음대로 강제할 수 없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중국은 알리바바, 마윈의 경우도 있고, 이전부터 대기업이라고 해도 당국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곳이다 보니까 텐센트 역시 이런 중국 당국에 두 손 두 발을 모두 든 상황입니다. 자국의 게임사에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뭐 다른 나라, 특히나 이 최근 김치와 한복 등 문화적 갈등을 좀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에 호의를 보일 거란 기대는 할 수가 없겠죠. 지금의 중국 내 규제가 미국과의 줄다리기 간의 액션성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이라면은 해소가 좀 빠르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중국 당국의 이 기업 길들이기, 국민들의 불만 감소 등이 좀 이유라면은 보다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이전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간 상승에 따른 물량 소화로 인한 이 조정 시기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냐 조정이냐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글로벌 증시의 조정에서 이어진 우리 증시 전체적인 조정, 여기에 금일 중국의 게임 산업 규제 가능성 등으로 카카오 게임즈 자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승에 따른 단순한 조정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라 추가적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더욱 조정이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뭐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뭐 시장 상황 등 지금의 추가적인 하락을 나타낸 외부적인 요인들을 세심하게 체크를 하면서 분위기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중국의 이 게임 산업 규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게임 자체만을 규제하기보다는 중국 당국의 이 주요 기업 길들이기로 미국이 빅테크와의 전쟁을 하는 것과 좀 유사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해결들이 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부분은 어차피 봐야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 표면적으로 게임 산업이 좀 얻어맞은 그런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좀 궤를 같이 하는 만큼 어차피 보면서 참고해야 하는 시장, 보다 더 세심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요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조정이 좀 길어지고는 있지만 둘러싸고 있는 외부 요인들로 인한 조정 심화인 만큼 오히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주가가 그냥 자체적으로 하락이 이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좀 핑곗거리가 있다라는 게 좀 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외부 요인의 해결과 함께 반등 또한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8월 20일 경쟁자인 불소2의 과금 등 정보 공개를 하는 그날까지 지금의 이 글로벌 시장 상황에 보다 좀 집중을 하면서 대응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 게임주 급락을 야기했던 이 경제참고부의 기사가 내려졌다라는 소식도 나왔는데, 이로 인해서 텐센트의 낙폭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6%로 축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역시 동시간대에 좀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도 조금이나마 나타났었는데, 일단은 좀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이후 이 시장 및 종목 개별적인 변동까지 좀 확인하면서 다시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매일 편하게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